진세훈은 진태석의 막말을 들은 뒤로 집에 돌아와서도 손이 계속 떨렸는데요. 떨리는 건 분노 때문이기도 하고 더 무서운 건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정리되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진세훈은 늘 참았고 늘 버텼고 늘 후계자답게 굴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진태석이 내가 내 자식이냐고 비웃는 순간 진세훈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끈 아버지라는 환상이 끊겼습니다. 진세훈은 혼잣말처럼 낮게 뱉습니다. 그래, 나도 웃기지 마. 나도 이제 너를 아버지로 안 봐. 진세훈은 곧바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섭게 조용해져요. 진세훈이 조용해질 때 그건 포기한 게 아니라 사냥을 준비할 때였거든요. 진세훈은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다. 진태석이 사라져야 건양이 산다. 진태석이 사라져야 내가 산다. 진세훈은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요. 진세훈의 진짜 감정은 단순했습니다. 복수. 너무 오래 눌러서 이제는 폭발하는 복수. 그때 진세훈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진세미가 떨리는 눈으로 말하던 순간입니다. 오빠, 아빠가 스위스 계좌 진짜로 있어. 비밀번호도 내가 알아냈어. 그리고 그 비밀번호가 차정원에게, 진세훈에게 흘러갔고요. 그 뒤 차정원과 주하늘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3조 비자금을 숨겼다는 사실, 그건 아직 진태석이 모르고 있습니다. 진태석이 모른다는 건 진세훈에겐 기회였어요. 진태석이 모른다는 건 진세훈에겐 칼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진태석은 늦게라도 이상함을 눈치챘는데요. 그 남자는 원래 눈치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의심이 빠른 사람입니다. 의심이 빨랐고 의심이 깊었고 의심이 잔인했어요. 진태석은 스위스 계좌 쪽에서 미세하게 꼬이는 느낌을 받자마자 결론부터 냅니다. 헤라가나 몰래 무슨 짓을 꾸미려는 게 분명해. 진태석은 증거를 쌓고 판단하는 인간이 아니라 판단하고 증거를 만드는 인간이라서요. 진태석은 자기 확신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대개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방향으로 흐르죠. 윤비서가 들어옵니다. 윤비서는 말을 고르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제가 세미 아가씨가 회장님 방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진태석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세미가? 윤비서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진태석은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르는 칼날부터 꺼냅니다. 불러. 진세미는 불려 들어가면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진세미는 겁이 많아서 오는 타입이 아니라 겁이 많아서 더 이를 악무는 타입입니다. 진세미는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들어가는데요. 그 숨이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더 아팠습니다. 진태석은 앉아있지도 않았어요. 앉아있으면 약해 보인다고 믿는 사람이라서요. 진태석은 서서 진세미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너 내 방에 들어갔지. 진세미는 거짓말을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하늘아가 진세미에게 따뜻해서 진세미는 거짓말로 살아남는 법보다는 정면으로 버티는 법을 더 많이 배웠거든요. 진세미는 숨을 삼키고 말합니다. 네. 진태석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웃는 게 아니라 이를 드러내는 표정이었어요. 왜? 진세미는 잠깐 망설입니다. 여기서 차정원이라고 말하면 정원이 다칠 수 있고 주하늘이라고 말하면 더 큰 전쟁이 되고요. 진세미는 결국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이름을 꺼냅니다. 진세훈 오빠가 물어봤어요. 진태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굳음은 슬픔이 아니라 사리를 정리하는 표정이었어요. 세훈이가? 진세미는 흔들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빠가 확인만 해달라고. 진태석은 한 걸음 다가옵니다. 진세미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는데도 버텨요. 버티는 게 진세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이었거든요. 진태석은 낮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키운 딸이야. 내 집안의 딸이야. 진세미의 눈이 흔들립니다. 근데 내가 내 돈줄을 건드려. 진세미는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때 진태석이 다시 말합니다. 세훈이 불러. 진세미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진세미는 본능적으로 떠올려요. 하늘아가 늘 따뜻하게 말해주던 한마디. 세미야, 넌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진세훈이 불려 들어오자마자 진태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뱉어버립니다. 발톱의 때만도 못한 자식. 진세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네가 내 자식인 줄 알아? 웃기지 마.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진세훈의 존재를 뿌리째 뽑아내는 말이었습니다. 진세훈은 그동안 후계자라는 말로 버티고 살아왔는데요. 진태석은 그걸 알고도 일부러 찢어버립니다. 진태석은 사람을 죽일 때 칼보다 말이 먼저였거든요. 진세훈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회장님, 지금 그 말은. 진태석이 끊습니다. 회장님? 내가 내 회장이지 내 아버지냐?
너한텐 아버지 같은 거 없어. 너 같은 건. 진세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진세훈은 폭발하고 싶은데 폭발하면 진태석이 원하는 그림이 돼요. 그래서 진세훈은 더 무섭게 조용해집니다. 진세훈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가 진태석을 방심시키는데요. 진태석은 말 잘 듣는 도구가 다시 돌아왔다고 착각합니다. 진태석은 착각할 때 가장 약해요. 그리고 그 약해지는 순간을 차정원과 주하늘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차립니다. 지금 진세훈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결심한 사람이라는 걸요. 결심한 사람은 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요. 차정원은 진세훈을 따로 불러서 말합니다. 진세훈,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보여. 진세훈은 웃지도 못합니다. 차정원 너희가 뭘 안다고. 차정원은 부드럽게 말하는데요. 그 부드러움이 더 단단합니다. 나 아버지 잃을 뻔한 사람이고 내 인생, 태석한테 부러진 사람이고 너랑 다른 세계에 서 있는 거 아니야. 진세훈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진세훈의 인간성이었어요. 진세훈은 끝내 털어놓지 않으려다가 결국 말합니다. 죽이고 싶어. 차정원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차정원도 비슷한 마음을 수없이 삼켰던 사람이라서요. 차정원은 진세훈을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딱 한 문장을 던집니다. 죽이면 내가 태석이 돼. 진세훈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럼 나도 태석이 될래. 태석을 끝내려면. 그 말이 무서운 건 진세훈이 진심이라서였어요. 그때 주하늘이 들어옵니다. 주하늘은 달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하늘은 냉정하게 현실을 꺼내요. 진세훈, 내가 태석을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감옥 가는 순간 건양은 다시 태석의 사람들한테 먹혀. 진세훈이 비웃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 주하늘이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있어. 우리가 태석을 잡는 건 죽음이 아니라 증거로야. 차정원이 주하늘을 바라봅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은 서로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언제든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척 연기했던 사이죠. 그런데 둘만 있을 때는 서로를 믿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의 말이 옳다는 걸 아는데요. 동시에 압니다. 진세훈은 지금 증거로는 못 멈춘다는 걸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아주 작게 말합니다. 하늘아 세훈 지금 멈출 수 있는 단계 아니야. 주하늘은 잠깐 눈을 감습니다. 주하늘은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감정이 들어옵니다. 차정원을 지키고 싶다는 감정이요. 주하늘은 그 감정을 숨긴 채 말합니다. 그래도 멈춰야 해. 세훈이 폭주하면 정원 너도 위험해져.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더 앞에 설게. 그 사이 한혜라는 모든 걸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요. 한혜라는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려는 진세미를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은 칼처럼 차갑습니다. 한혜라는 진세미를 끌어안고 말합니다. 세미야, 넌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누구 편이든 엄마는 내 편이야. 진세미는 그 말에 울컥합니다. 진세미는 엄마에게 기대고 싶었는데 동시에 두려워요. 기대는 순간 더 무너질까 봐서요. 진세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나 때문에 오빠가. 한혜라는 진세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내 때문 아니야. 태석 때문이야. 그리고 한혜라는 아주 낮게 덧붙입니다. 태석은 결국 자기 말로 자기를 죽일 거야. 한혜라는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진태석이 비밀번호가 바뀐 사실을 알아내면 제일 먼저 누구를 칠지. 한혜라를 칠 겁니다. 태석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물로 보니까요. 소유물이 배신하면 태석은 부숩니다. 그게 태석의 사랑 방식이었고요. 그날 밤 황 실장이 한혜라에게 보고합니다. 황 실장은 이미 한혜라 사람이고 진태석도 그걸 알지만 태석은 황 실장을 버리지 못해요. 태석에게 황 실장은 손발이니까요. 그런데 손발이 배신했을 때 태석은 더 잔인해집니다. 황 실장은 조용히 말합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이 세훈 도련님을 완전히 적으로 돌렸습니다. 한혜라는 눈을 내리깔고 숨을 고릅니다. 그럼 이제 진짜 피냄새 나겠네. 황 실장은 망설이다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조미향 씨가 위험합니다. 태석 쪽이 조미향 씨 주변을 훑고 있습니다. 한혜라는 바로 묻습니다. 조미향은 주하늘 라인이 아니야. 왜 건드려? 황 실장은 낮게 답합니다. 조미향 씨가 뭔가 봤습니다. 한혜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이해합니다. 조미향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봐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석은 본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한혜라는 황 실장을 봅니다. 조미향 내가 지켜.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고개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황 실장의 마음이 조금 섞였다는 걸 한혜라는 눈치챘는데요. 한혜라는 모른 척합니다. 지금은 전쟁이니까요. 한편 주영채는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예전엔 자기가 뺏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요. 요즘은 자꾸 생각이 꼬입니다. 내가 뺏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빼앗기는 사람이었나? 주영채는 현실을 못 견뎌서 현실을 다시 자기 식으로 비틀려고 합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에게 집착합니다. 진세훈이 회장이 되면 다시 내가 산다. 진세훈이 회장이 되면 내 수치가 사라진다. 주영채는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믿어야 숨이 쉬어지거든요. 그런데 진세훈은 이미 태석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고 그 계획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영채가 꿈꾸는 행복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에게 붙습니다. 공난숙은 딸을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딸을 카드로 쓰는 투자자니까요. 공난숙은 주영채에게 말합니다. 영채야, 내가 흔들리면 값이 떨어져. 주영채가 울먹입니다. 엄마 나 지금. 공난숙이 차갑게 끊습니다. 올 시간 없어. 세훈이 잡아. 세훈이 잡고 판 뒤집어. 주영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끄덕이면서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으니까 더 위험해져요. 주영채는 텅 빈 마음을 채우려면 누군가를 망가뜨려야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태석이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날이 옵니다. 진태석은 계좌에 접속하려다가 막힙니다. 그 막힘이 태석에게는 돈이 막힌 게 아니라 숨이 막힌 것처럼 느껴져요. 진태석은 그대로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내 돈줄을 누가 건드렸어. 진태석은 곧바로 결론을 내리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결론이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주하늘일까? 차정원일까? 한혜라일까? 진세훈일까? 진태석은 모르겠다는 상태를 못 견뎌요. 그래서 더 잔인한 결론으로 갑니다. 다 맞겠지. 그럼 다 쳐버리면 되잖아. 그날부터 진태석은 사람을 죽이려 들기 시작합니다. 시스템도 법도 감사도 못 믿고요. 진태석이 믿는 건 딱 하나, 손으로 조를 수 있는 목뿐이었습니다. 진태석의 첫 번째 칼날은 한혜라에게 향합니다. 태석은 헤라를 사랑한다면서도 사실은 헤라를 소유물로 생각해요. 소유물이 자기 몰래 움직였다고 믿는 순간 태석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숩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부릅니다. 한혜라는 알면서도 나갑니다. 왜냐면 한혜라가 피하지 않으면 차정원이 위험해지고 진세미가 위험해지고 주하늘이 위험해지니까요. 한혜라는 엄마라서 따뜻한 게 아니라 엄마라서 잔인하게 버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태석은 헤라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너였지. 한혜라는 미소를 짓습니다. 뭐가요? 진태석이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내 계좌 비밀번호. 한혜라는 그 순간 홍세프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너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품에서 숨지겠구나. 한혜라는 그 말이 섬뜩해서가 아니라 정확해서 무섭습니다. 한혜라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너는 결국 내 품에서 끝나겠지. 한혜라는 천천히 말합니다. 회장님, 그런 건 확인부터 하셔야죠. 진태석은 확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확인은 불안이고 불안은 통제 불가능이니까요. 진태석은 한혜라의 목 앞에 손을 가져갑니다. 아직 잡진 않아요. 공포를 먼저 줍니다. 너 나 배신했어. 한혜라는 눈을 내리깔고 말합니다.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그 한마디가 진태석을 더 미치게 합니다. 생존은 태석이 허락해야 가능한데요. 한혜라가 생존을 말하면 그건 태석에게 선전포고거든요. 같은 시간 차정원과 주하늘은 진세훈을 말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의 눈을 봅니다. 주하늘은 진세훈의 손을 봅니다. 눈과 손이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었어요. 주하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세훈, 너 지금 움직이면 끝이야. 진세훈이 웃습니다. 끝? 내 인생은 진태석이 자식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이미 끝났어. 차정원이 진세훈 앞을 막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끝내면 안 돼. 진세훈이 낮게 묻습니다. 그럼 누가 끝내? 차정원이 숨을 삼킵니다. 증거로 끝내. 진세훈이 비웃습니다. 증거? 태석은 증거로 안 죽어. 태석은 사람으로 죽어. 주하늘은 그 말이 너무 위험해서 진세훈을 더 강하게 누릅니다. 너 감옥 가면 건양이 너 편 될 것 같아? 진세훈이 말합니다. 건양? 난 건양 필요 없어. 그 말은 거짓말인데요. 진세훈은 건양이 필요합니다. 건양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다만 지금 진세훈에게 건양은 목표가 아니라 분노를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차정원이 주하늘을 바라봅니다. 둘은 서로를 생각하는 사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주하늘은 살려야 한다를 선택하고 차정원은 끝내야 한다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끝내야 한다는 진세훈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진태석의 폭주를 유도해서 증거로 묶는 방식이었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아주 낮게 말합니다. 하늘아,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태석을 멈추게 해야 해.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그래서 정원 너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그 한마디가 사랑이었어요. 달달한 말이 아니라 전쟁에서 지키는 말. 그날 밤 사건이 터집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죽이려 듭니다. 한혜라는 버티고 진세미는 울면서 뛰어들고 차정원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세훈도 따라 들어오는데요. 진세훈은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진태석의 손이 혜라의 목 근처에 있는 걸 봅니다. 진세훈의 눈이 변합니다. 그 변한 눈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 완성되는 눈이었어요. 진세훈은 낮게 말합니다. 손대. 진태석이 비웃습니다. 내가 나한테 명령해? 진세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명령 아니야. 마지막 경고야. 차정원이 진세훈을 붙잡으려 합니다. 진세훈 하지마. 주하늘도 말합니다. 진세훈 지금 아니야. 하지만 진세훈은 들리지 않습니다. 진세훈에게 들리는 건 오직 진태석의 막말뿐이었어요. 자식 아니다. 발톱했대. 그 말들이 지금 혜라의 목을 조르는 손과 겹쳐져서 진세훈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됩니다. 저 인간이 살아있으면 결국 다 죽는다. 한혜라는 진세훈을 향해 말합니다. 세훈아 하지마. 너는 그런 애 아니야. 그 말은 따뜻한 엄마의 말이었고요. 진세훈에게는 더 잔인한 말처럼 꽂힙니다. 나는 그런 애 아니야 라는 말은 지금의 진세훈을 부정하는 말이니까요. 진세훈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저도 이런 애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진태석이 웃습니다. 그래, 너도 결국 내 자식이네. 내 피가 흐르네. 진세훈의 눈이 흔들립니다. 진태석은 그 흔들림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즐김이 태석의 마지막 실수입니다. 진세훈은 결국 진태석을 죽입니다. 그 장면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진세훈은 진태석이 쓰러지는 순간에도 기쁘지 않습니다. 진세훈은 오히려 공허해요. 공허해서 더 무섭습니다. 진태석은 심장 쪽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며 한혜라를 봅니다. 한혜라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진태석을 끌어안습니다. 말리려다 결국 품에 안고 맙니다. 그게 혜라의 벌이었고요. 혜라가 살기 위해 버렸던 것들이 마지막에 한 번에 돌아옵니다. 진태석은 혜라 품에서 숨을 거두며 비웃듯이 말합니다. 결국 너 품이네. 한혜라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내가 제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소유하고 싶었던 품이었지. 그 순간 홍 셰프의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태석은 가장 사랑하는 여자 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끝은 깔끔한 끝이 아니었어요. 진태석이 죽는 순간 이 집안의 죄가 더 크게 살아납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은 말할 수 있으니까요. 회장이 죽었다. 세훈이 죽였다. 혜라가 품었다. 정원이 알고 있었다. 소문은 칼보다 빠릅니다. 진세훈은 결국 감옥으로 갑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은 진세훈을 버리지 않으려 했지만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주하늘은 시스템으로 살리려 했고 차정원은 심리로 살리려 했는데요. 진세훈이 스스로 끝을 선택해버리면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아 우리가 구한 건 건양이지 세훈이가 아니야.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이 졌습니다. 알아 근데 마음이 말이 안 들어.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도 너는 살아. 우리가 살아서 끝내야 해. 그 말이 둘의 사랑이었어요. 서로를 이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하는 사랑. 주영채는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무너집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이 건양의 주인이 되는 그림을 꿈꿨는데요. 그 그림은 사라졌고 남은 건 공포뿐입니다. 주영채는 공난숙에게 매달립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공난숙은 딸을 끌어안지 않습니다. 공난숙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 세훈은 끝났어. 그 말이 주영채를 마지막으로 부숩니다. 주영채는 그때부터 기억이 끊기는 순간들이 더 잦아지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웃다가 울고 울다가 갑자기 분노합니다. 주영채는 스스로를 붙잡으려고 애쓰는데요. 붙잡을수록 더 미끄러져요. 주영채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자신에게 소리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애 아니었어. 그 외침이 가장 슬픈 이유는 주영채가 원래도 이런 애였다는 게 아니라 주영채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결국 주영채는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누가 밀어넣은 게 아니라 주영채가 스스로 무너져서 들어가요. 그게 더 비극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차정원과 주하늘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주하늘은 회장 자리에서 흔들리던 판을 다시 고정시키고요. 차정원은 건양을 가짜 이름이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둘은 결혼합니다. 결혼은 해피엔딩의 장식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서로를 선택하는 증거였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하늘아, 우리 여기까지 왔다. 주하늘은 짧게 대답합니다. 응. 이제는 도망 안 가.
차정원은 웃는데요. 그 웃음이 환하게만 보이진 않습니다. 차정원은 알고 있어요. 건양은 자리가 아니라 피와 재로 만든 성이었다는 걸요. 그래도 차정원은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하늘이 곁에 있으니까요. 주하늘은 차정원 곁에 서면서도 늘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쉽게 편해지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차정원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리플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생존이었는데요.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진짜로 살고 싶다. 그리고 이 모든 끝에서 진세미는 엄마 하네라를 떠올립니다. 하네라는 따뜻했지만 결국 품에서 태석을 안고 무너졌고요. 진세미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따뜻함이 약함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잔인한 선택이라는 걸 배우게 되니까요. 예고의 끝은 이렇게 걸립니다. 진세훈이 감옥 안에서 혼잣말처럼 웃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진짜 내 자식 아니지? 그 질문이 답을 못 받는 순간 진세훈의 눈이 졌는데요. 그 젖은 눈이 복수의 끝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끝처럼 보여서 시청자는 그 다음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진세훈은 감옥에서 끝날까? 아니면 마지막 한 번 더 판이 뒤집힐까?